안녕하세요. 화성남 금성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사연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아직 모태솔로 남자입니다. 무턱대고 모쏠이라 하면 파워후나 찐따남을 생각하실 텐데 솔직히 완전 잘생긴 훈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생긴 편은 아니에요. 일단 제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키는 177.8이고 몸무게는 67 정도입니다. 저랑 거의 비슷하네요. 현재 인서울 상경계열 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얼굴 생김새는 선하게 생겼다는 소리를 잘 듣습니다. 훈남이네. 특히 눈웃음이 매력적이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들어왔어요. 요즘에 여자 후배들한테 아이돌 모그룹 멤버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뭐 자기 자랑하는 거야?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제 생각엔 전혀 안 닮았는데 여튼 자주 듣습니다. 제가 못소리는 이유는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성격적으로 조금 소심한 게 큰 것 같아요. 여자랑 말할 때 수줍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눈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20대잖아요. 20대 초반? 중반? 대학생 같은데? 대학생이라고 네. 했잖아요. 대학생 같은 데가 아니라. 그래. 멍청인가? 집중해요 좀. 네. 근데 뭐 그 정도 20대 때 눈 높은 거야 뭐. 그때야 뭐 얼마든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상형은 바뀔 수 있는 거고. 20대 초반이나 중반에 그 바라던 이상형이랑 지금이랑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20대 뭐 초반, 중반 뭐 이럴 땐 뭐 진짜 그냥 아이돌을 이상형으로 보고 있지 그땐. 아니 그 아이돌이 그래 이상형은 그럴 수 있어. 응. 근데 그 사귀는 사람을 아이돌을 사귈 수는 없잖아. 그치. 사귈 때 기준을 봐야지. 사귈 때 기준. 근데 뭐 저는 20대 때는 어땠는데 어떤 사람을 주로 사귀었던 것 같아?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끌렸어? 그냥 뭐 예쁘면 끌린 거지.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그게 다지. 키 크고 잘생기고. 응. 그럼 그랬어. 나한테 잘해주고. 응. 그래. 그래서 난 뭐,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런 얘기 하지 마 찐따 같은. 네, 계속 할게요. 제 주변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요. 호감 가는 여자들은 이미 다 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알바 갈 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학원, 도서관에서 지나치면서 스치듯 만나게 되는 여자분들 중에 이상형에 가까운 보자마자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여성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예쁜 여자들이네. 요즘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 많아서요. 유유 미치겠습니다. 그래, 세상에 예쁜 사람이 많지 다니면은. 예쁜 사람도 많고 자기 주변에는 이미 짝이 있는 사람들,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은 다 짝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근데 20대 때는 나도 그랬는데 20대 때뿐만 아니라 자기가 짝이 없으면 길을 가다가도 저 사람이 잘생겼는지 저 사람이 이쁜지 눈이 가지 않나? 그치? 그리고 대학교에서 뭐 보통 저 사람이 얘기한 게 뭐 눈이 높다고 하니까 저 사람 기준에 예쁘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기준에도 다 예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뭐 보통은 뭐 남자들이 많이 이렇게 막 대시를 하니까 짝이 있겠지 웬만해서는. 근데 그 틈을 파고들어야지. 그 여자도 계속 연애 중은 아닐 거 아니야. 중간중간에 이제 없을 때가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없대잖아. 지금은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다 짝이 있대잖아. 좀 더 찾아봐야지 그래. 그래서 주변에 지금 그냥 막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데서 학원 앞에서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대잖아. 내가 동문서답 하는 거야 지금? 좀 집중 좀 해봐 좀. 알았어. 진짜 번호라도 물어보고 싶은데 뭔가 무례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딱 한 번 미친 척하고 물어봤는데 역시 남자친구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분 만나러 가는 도중이시라고. 어쩐지 빛이 나더라니 유유. 뭐야? 두 가지 경우지. 진짜 남자친구가 있어서 남자친구가 있다고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도중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전화번호를 물어본 이 남자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찰나의 순간에 여자들은 남자가
모르는 남자가 길거리에서 음. 자기한테 먼저 말을 걸어. 혹시 시간 있으세요? 전화번호라도 아니면 뭐 차 한 잔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자는 그 짧은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보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스캔을 쫙 하는 거지. 위아래로. 근데 너무 대놓고 위아래로 쳐다보면은 좀 그래 보이잖아. 없어 보이잖아. 좀 무례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관심 없는 척 약간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랬는데 본인 스타일이 아니거나, 응? 그걸 진짜 눌렀어? 몰랐어. 그 짧은 시간에 여자들은 많은 것을 본단 말이지. 이 사람의 전체적인 이미지라든지.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전체적인 이미지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건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밥 먹듯이 헌팅을 그냥 일삼는 사람인 건지를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까진 사람이 아닌지, 그래, 뭐 이런 대부분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겠지. 진심인지 아닌지 이런 거. 그래. 하여간 말을 걸고 싶긴 한데 뜬금없이 남자가 말을 걸면 여자분들은 기분이 어떤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마음에 들면은 뭐 어떻게든 어쨌든 뭐 학교를 다닐 때 뭐 도서관에서 예를 들어 공부를 하다가 저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진짜 뭐 드라마에서도 보든 영화에서 보든 뭐 커피를 갖다 주든 뭐 쪽지를 갖다 주든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얘기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그건. 아 근데 문제가 될 수 있어 이 사람은. 왜냐면 본인이 얘기하기를 본인은 평범한 외모에 약간은 그래도 외모에 자신감을 비치긴 했어.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모태솔로인 이유는 자기 성격이 소심해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인정을 했잖아. 그래서 자기는 조심스러운 거지. 너무 조심스럽구나. 왜냐면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 정말 생판 모르는 남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응, 그러니까. 근데 아직 나이 어리시잖아요. 젊은 나이이고 얼마든지 이렇게 뭐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본인이 이제 찾아가시는 거니까 만들어 가시는 거고 하니까 저는 응원해요. 왜냐면 우선 가만히 있으면 여자들이 알아서 잘 올려나? 이건 내가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조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지 어쨌든 뭐 무례한 짓만 하지 말고 물어봐요. 최대한 예의 있고 이제 진정성 있게. 제가 이제 금성녀를 그렇게 만났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었어. 근데 그 금성녀가 이제 지하철 이제 갈 때 이제 뭐라고 해야지? 그 문에 이렇게 비춰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우 이 사람이다. 딱 이렇게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왠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렸죠. 지하철을 타고 이제 제 정거장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금성녀가 내릴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특정 역에서 내릴 때 이제 제가 이제 따라 내렸죠. 따라 내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기억나 그거는. 아 그래? 응. 저기요. 그럼 금성녀가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는지 좀 알려줄 거예요. 뭐라고 했죠? 뭘 알죠? 저기요, 시간 되세요? 저기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막 계속 손살에 치면서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뭐 괜찮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에 들어서 시간 있으시냐고 그러면서 본인 소개를 했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금성녀랑 저랑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하는 이제 알콩달콩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보면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 왜냐면 나는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거든. 지하철이나 뭐 길에서
나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냥 다 부정적인 생각이었어 나는. 지금까지는 자기 만나기 전까지는 왜냐면 진짜 뭔가 그렇게 길에서 나한테 말을 거는 거는 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가 전혀 1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외형적인 것만 보고 말을 거는 거잖아. 물론 외형적인 것만 보고 말을 걸 수가 있는데 나는 내 생각으로는 내 가치관으로는 별로였어 그런 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굳이 막 이렇게 길에서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내가 이 사람 믿을 만한 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래서 약간 기피하고 약간 싫다고 무조건 아니요. 남자친구가 없어도 나는 있다고 그러고 아니요 괜찮다고 막 그랬었어. 그랬는데 내가 자기한테 결정적으로 전화번호를 준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너무 선수 같지 않아서였어. 나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데 정말 약간 본인도 약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모습이 보였고 나도 물론 당황스러웠는데 본인이 더 당황스러워하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약간 전화번호를 한번 줘볼까?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 진심이 느껴진 거구나.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사가 된다는 거는 이제 다음번에 만남이 성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때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화상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첫날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그렇게 전화번호 물어본 당일날부터. 난 너무 싫었어 그게. 극혐? 왜냐면 이 자식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갑자기 전화까지 하고 나 진짜 왜냐면 그 상황에서 진짜 한 뭐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막 이렇게 당황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얼굴도 솔직히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자꾸 전화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난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거든. 근데 자기는 막상 전화를 했을 때 1분 정도 하고 끊었어. 첫날은. 그렇게 막 지지부진하게 막 부연 설명 안 하고 막 그랬구나. 약간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약간 이런 식. 오늘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약간 그런 거. 그러면서 자기는 그 다음날 하면서 통화 시간이 점점 늘려갔잖아. 우리가 그리고 몇 번씩 만나고 그러면서 통화 시간이 점점 늘어난 거지. 처음부터 약간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내가 마음을 좀 열었던 것 같아. 이게 너무 또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과하게 하면은 또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구나. 근데 몰라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 적극적인 걸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은 또 얘는 왜 나한테 전화번호 먼저 물어봤으면서 연락도 이렇게 자주 안 하고 왜 이러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아. 어쨌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요새 좀 세상이 좀 무섭잖아. 그치. 뭐 흉악한 어쨌든 흉악하기보다는 어쨌든 세상이 좀 흉흉하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번호를 주기가 좀 거리낌이 생기지. 진짜 그 남자분이 굉장히 좀 뭐 매력이 있고 막 그냥 외형적으로 매력이 있으면은 뭐 대학생이고 하니까 그 여성분도 만약에 대학생이고 하면은 어린 나이에 이제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이제 기분 좋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그래요? 그럼 거절을 하겠지. 무조건적으로 기분이 좋게 줄 수 없다는 건 거절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생각이잖아요. 뭐 주든 안 주든.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소심한 성격이 본인이 문제라고 하면 일단은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성격이 자기가 문제인 걸 알고 계시니까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태솔로이라는 그런 압박을 가지지 마. 그런 약점 때문에 그렇게 소심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본인이 지금까지 뭐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지 모태솔로인 사람 많거든요. 모태솔로가 다 이상하다는 것도 아니고. 저도 29
군대 왔을 때까지 모태솔로였어요. 그래요, 맞아요. 찐따였어요, 저도. 그럼 난 뭐가 되냐? 찐따랑 아니 결혼한 그 여자냐? 찐따에서 좀 약간 부화했어. 왜 저래? 약간 부화해? 알에서 깨어났어. 왜 찐따의 저러냐, 알에서. 진짜. 어.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뭐 동아리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들한테 소개팅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뭔가 만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성격도 약간 좀 더 자신감 있게 활발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뭐 일단 헌팅이라는 거 자체가 남자든 여자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이례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여성분한테 다가가면서 밀당도 잘하고 뭐 이렇게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이렇게 다가간다면 충분히 뭐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 꼭 얘기는 하는 게 좋아요. 뭐 누가 알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랑 진짜 잘 돼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어쨌든 모태솔로가 죄는 아니고요. 다 언젠가 그냥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노력을 안 하면 안 돼. 진짜 남자 입장에서도 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만나려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랑은 알아서 찾아와 주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남자는 대부분은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이제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대시를 하는 게 이제 거의 일반화돼 있는 거지. 왜 난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먼저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제 남자가 그래도 여자한테 더 많이 뭐 물어보고 대시하고 하니까. 아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치관대로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여자든 남자든 본인이 좋아하면 대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나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그러니까 받아봐가지고. 자기 찐따였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물론 얘기할 수 있지만 좀 필터링을 나 해서 너무 얘기를 너무 해. 그냥 찐따라 그러는 거 아니야? 어쨌든 남자가 그래도 여자한테 많이 이렇게 막 뭐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대시를 많이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작성자분께서는 뭐 학교 강의실이나 뭐 이런 데서도 뭐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굳이 뭐 길거리 이런 데 아니더라도 뭐 학교 카페나 커피숍 이런 데에서도 괜찮은 친구들이 보이면은 만약에 진짜 부담스럽다, 이제 말하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쪽지 같은 걸 이제 건네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그런 것도? 그 쪽지 주는 것도? 쪽지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모태솔로가 죄는 아니니까요. 기운 내세요. 자신감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많이 만나보시고 많이 일단은 그 헌팅이라는 만남 자체에 있어서 그것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본인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화이팅! 화이팅!